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준호 씨의 부모님을 뵙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한 노인분이 쓰러져 있더군요. 차가 미끄러져 다가오는 걸 보면서도 저는 그분을 업고 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되겠군.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 밤이 제 인생이 뒤집히는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개월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도 강민서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7살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민서는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 한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성적이 왜 이래요? 다른 반은 다들 학원 다니는데 선생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지우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에이, 선생님이 뭘 알아요? 애들이나 가르치는 주제에. 학부모는 비싼 명품 가방을 휘두르며 돌아섰습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실로 향한 민서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삐리리리.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입원비가 밀려서요. 이번 주까지 50만 원 입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민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30만 원. 다음 주 월급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서야, 오늘 저녁 괜찮아?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3년째 사귀는 남자친구 준호였습니다. 민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퇴근하고 갈게. 준호 오빠만 있으면 다 괜찮아. 하지만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저녁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저녁 민서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동네 카페였습니다. 준호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서야, 사실 부모님께 내 이야기를 했어. 응? 아버지께서 널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대. 민서의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3년을 사귀었지만 준호의 부모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늘 부모님이 지방에 계신다고만 했었습니다. 정말? 언제? 이번 주말. 괜찮을까?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준호 오빠 부모님 마음에 들까? 준호의 아버지는 회사 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민서는 평범한 초등학교 교사. 어머니는 아파트 경비원.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야. 준호가 민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로 향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데 골목 모퉁이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폐지를 줍고 계셨습니다. 낡은 옷에 얼굴은 그을렸고 손에는 무거운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할아버지께 조용히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민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예상외로 예리한 눈빛이었습니다. 고맙네.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바로 박성진 회장이라는 사실을 민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변장한 회장은 민서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저 애인가. 방과 후 민서는 학교 앞 중고 명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지난달 투병 중이던 제자 지우의 어머니가 감사의 표시로 명품 가방을 선물했었습니다. 민서는 그 가방을 한 번도 매지 못했습니다. 대신 오늘 이것을 팔아서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려고 했습니다.
이 가방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요. 매장 밖에서 변장한 회장이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서가 고급 명품 가방을 들고 중고 매장에 들어가는 모습,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걸 어떻게 샀을까? 교사 월급으로? 과거 회장은 사랑하던 여자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만 보고 접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 혹시 돈을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매장에서 나온 민서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가방은 가짜였습니다. 지우 어머니가 속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가방을 꼭 안고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변장한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뭔가 수상해. 하지만 회장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는지. 그 후로도 민서는 종종 그 할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도시락과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변장한 회장은 민서를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민서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네, 프렌치 레스토랑 예약 확인됐습니다. 1인당 15만 원 코스로요. 15만 원짜리 레스토랑? 교사 월급으로? 준호 어머니 기일을 위해 6개월간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병원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셨어요.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레스토랑에 전화했습니다. 예약 취소 부탁드립니다. 취소 수수료가 50만 원입니다. 6개월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변장한 회장은 오해만 깊어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예약하고 갑자기 취소? 수상하군. 주말 민서는 어머니가 일하는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엄마, 나 같은 애가 괜찮을까? 우리 민서가 최고야. 그때 고급 외제차에서 명품 부인들이 내렸습니다. 경비 주제의 딸은 재벌 후보감 꼬시려고 애쓴다며? 신분 상승 제대로 노리네. 부인들은 깔깔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경비실 구석에서 변장한 회장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회장이 가장 신뢰했던 비서실장이 20억을 횡령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회장 편에 섰던 사람이 비서실 막내 이순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순이는 결국 비서실장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제 딸이 아파서. 그 후로 회장은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경비실 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말에 민서 데리고 와.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가 변장해서 민서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민서야, 이번 주말 우리 아버지 댁으로 가자. 주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만날 사람이 그 할아버지라는 것을. 주말, 민서는 새로 산 흰색 원피스를 입고 준호를 만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댁은 호텔 펜트하우스야.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지나가는데 민서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빗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서야, 우리 늦는다. 오빠,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끽, 뒤에서 차가 미끄러지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민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피스는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할아버지는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쾌차하세요, 할아버지. 호텔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습니다. 소파에 그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어서 오게. 할아버지가. 준호 오빠 아버지. 박성진. 선양그룹 회장이야. 민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선양그룹? 재벌? 그럼 오빠는? 미안해, 민서야. 선양그룹 전무이사. 회장의 외동아들. 민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다 거짓말이었어? 민서 씨, 자네 명품 가방은 어떻게 산 건가? 고급 레스토랑 예약은? 내 아들이 재벌이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건 아닌가? 아니에요. 저는 증명할 수 있나? 민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이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 너 선택해라. 저 여자와 결혼하면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회사도 집안도 모든 걸 포기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아, 나 때문에 준호 오빠가.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 나 혼자 갈게. 오빠는 여기 있어. 민서야, 아니야. 준호가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놔줘요. 나 때문에 오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요. 민서는 뿌리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흙투성이 원피스 차림으로 민서는 홀로 빗속을 걸었습니다. 3년이 다 거짓말이었을까? 사랑도 믿음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서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펜트하우스 안. 준호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속을 걷는 민서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펜트하우스 안. 회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때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명품 가방은 제자 어머니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투병 중인 제자 때문이었고 가방은 가짜였습니다. 강민서 씨는 그걸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려 했습니다.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레스토랑 예약은 준호 도련님 어머님 기일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았는데 본인 어머니 응급수술로 50만 원 취소 수수료를 내고 취소했습니다. 강민서 씨는 회장님 아들이 재벌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저는 민서를 선택하겠습니다. 준호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빗속. 아파트 경비실 앞. 민서는 진흙투성이 차림으로 어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다 망쳤어. 괜찮아, 우리 민서. 민서야. 준호가 비를 맞으며 달려왔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호가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오빠는, 회사는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그때 고급 승용차가 경비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이 내렸습니다. 민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은 민서 앞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품 가방도 레스토랑도 모두 제 오해였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서가 회장을 일으켰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다가 경비실 안을 보았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여자. 회장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이,
이순이?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회장은 비틀거렸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20년 전 사랑하던 여자는 돈을 들고 떠났고 비서실장은 20억을 횡령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회장 편에 섰던 사람. 비서실 막내 이순이. 회장님,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녀는 비서실장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사표를 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그리고 20년. 순이, 당신이 여기서 경비원으로 딸 때문에 이 모든 걸.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선택이었습니다, 회장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딸이, 민서가. 회장은 민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왜 민서가 그렇게 따뜻했는지, 왜 어머니가 그렇게 품이 있었는지. 순이, 미안합니다. 당신 딸을. 제가.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빗속. 재벌 그룹 회장이 경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순이, 미안합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전 사랑하던 여자는 돈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신뢰했던 비서실장은 20억을 횡령했습니다. 회사는 위기에 빠졌고 모두가 회장을 의심했습니다. 그때 비서실 막내 순이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0년 후 순이는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순이, 회사에서 치료비를 전부 대줄게. 딸에게는 엄마가 필요합니다. 순이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빗속. 회장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만 저를 믿어줬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당신은 딸 때문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 딸을 제가 의심했습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아니야, 민서야. 후회한 적 없어. 회장이 준호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회장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민서 씨, 회장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배신당하시고 의심하며 사셨을 거예요. 민서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비실 안. 빗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회장이 준호와 민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민서 씨.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민서 씨, 제 며느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준호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회장이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이, 회사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비서실장으로.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딸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럼 이것만은 받아주십시오. 회장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그만둘 때 받지 못한 퇴직금입니다. 20년치 이자까지.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 씨, 결혼 준비는 제가 모두 하겠습니다. 아버님, 순이의 딸이니까요. 20년 전 당신에게 갚지 못한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순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포옹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민서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자. 그래, 우리 민서. 하늘이 개고
달빛이 창문을 비쳤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이, 당신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순이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도 제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오빠를 평생 사랑할게. 회장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을 의미하지만 그 희생은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고. 민서와 준호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십시오. 회장이 직접 우산을 들고 순이와 민서를 차까지 안내했습니다. 재벌 그룹 회장이 경비원과 평범한 교사를 위해 우산을 받쳐주는 모습.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변했습니다. 아니,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몇 달 후, 화려한 웨딩홀. 오늘 정말 예쁘다, 민서야. 순이가 딸의 웨딩드레스를 매만졌습니다. 엄마, 꿈만 같아. 우리 딸 행복해야 해. 노크 소리.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며느리. 감사합니다, 아버님. 신부 입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웨딩홀 문이 열렸습니다. 웨딩 마치가 흘렀습니다.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섰습니다. 그때 회장이 반대편에서 다가와 민서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신부 아버지 역할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양쪽에 순이와 회장을 두고 민서는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제단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회장과 순이는 민서의 손을 함께 준호의 손에 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아들. 네, 아버지. 평생 지키겠습니다. 순이도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민서 부탁해요. 네, 어머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까? 네. 그럼 키스로 언약을 확인하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장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도 미소 지으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피로 연장.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장례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민서와 그 어머니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요. 회장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전 저를 믿어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딸이 제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 부디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녁, 민서와 준호는 손을 꼭 잡고 웨딩홀을 나섰습니다. 회장과 순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순이, 다음 주 한번 식사하시죠. 좋습니다, 회장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그럼 평생 너만 사랑할게. 때로는 오해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모든 시험을 이겨냅니다. 민서와 준호의 사랑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